올해 벚꽃은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핀다고 했는데 이게 웬걸? 평소보다 일주일이나 늦은 개화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벚꽃 축제 기간을 연기하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 지구에는 수천 년 전부터 꽃이 피었을 텐데 아직 개화 시기를 맞추기엔 과학의 힘이 조금 부족한가 봅니다. 그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벚꽃도 이제는 거의 다 지고 연초록색 잎사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네요. 혹시 벚꽃이 다 져서 아쉬우신가요? 그렇다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철쭉, 라일락이 자리를 할 거고요. 여름이 되면 해바라기, 능소화가, 그리고 가을에는 국화, 구절초가 필 겁니다. 겨울이라고 꽃이 안 필까요? 동백꽃같이 추위에 강한 꽃들이 붉게 피어오를 테니까요. 아쉬움은 조금 접어두시고 새로 찾아올 꽃들을 환영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일상에 책을 곁들이는 시간, 오독오독 북디저트를 시작합니다. 저는 DJ 오독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다 보내고 벚꽃도 보내고 찾아온 오독오독 북디저트입니다. 따뜻한 봄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이다지 작가님이 쓰신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는다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년 12월 사서 추천 도서로 뽑힌 책들 중 한 권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서도 올해 1월에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진행했어요. 이 책을 쓰신 이다지 작가님은 현재 역사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강사님으로 역사 과목 성적 상승에 가장 도움이 된 강사 1위, 대학 합격에 가장 도움이 된 강사 1위, 후배에게 추천하고 싶은 멘토 1위 등으로 뽑힐 만큼 매우 인기가 많은 강사님이라고 합니다. 작가 소개글에서 보면 이다지 작가님께서 이 책이 자신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 달려가는 모든 이들이 지칠 때마다 펼쳐보고 힘을 얻는 햇빛과 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읽을 때 이다지 선생님께서 제 인생을 빨간 펜으로 첨삭해주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 꿈을 성취하기 위해 하셨던 방법들, 그리고 꿈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셨던 고민들과 그에 대한 답들이 꼼꼼하게 담겨 있어서 지금 제 상태와 비교하며 좀 더 노력할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잘못 생각한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가며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제 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실 어렸을 때는 꿈이 어른이 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사는 집, 이상형 이런 것들을 종종 떠올리곤 했는데 그 중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루어지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해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고등학생 때 제가 지금의 나이가 되면 검은색 세단을 타고 몸에 딱 맞는 정장에 하이힐을 신은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자차를 딱 주차하고 또각또각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서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는데요. 고등학생 때 처음 하이힐을 신어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하루에 딱 15분 정도 신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대 앞에서 산 갈색 메리제인 구두를 진짜 10번도 안 신고 신발장에 처박아 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턴을 하면서 좀 딱딱한 문화는 불편해한다는 걸 느꼈어요. 정장을 다 차려입고 다녀야 하는 직장은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첫 직장을 고를 때 복장을 너무 규제하지 않는 분위기의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저는 뚜벅이에 하얀색 소형 SUV를 선호하고 봄, 가을에는 운동화, 여름에는 쪼리, 겨울에는 앵클부츠를 주로 신고 니트와 물 빠진 색의 청바지를 좋아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이제는 하이힐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신을 수 있어요. 네.
직업, 연봉, 이런 가변적인 것들을 저희가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꿈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관련해서 작가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 대부분은 꿈과 하고 싶은 일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둘은 절대 같지 않아요. 이걸 헷갈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난 아이돌로 데뷔하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 라고요. 하지만 직업은 꿈을 이루는 수단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원하는 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꿈의 정의는 좀 거시적인 개념입니다. 꿈,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이렇게 쓰고 보니 더 거창해 보이네요. 이다지 인생에 빗대어 꿈의 정의를 풀면 다음과 같아요. 나의 꿈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얻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면서 주변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 다방면으로 욕심이 많죠. 벌써 몇 개의 소망이래요. 이 꿈을 다 이루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굳이 기간을 부여한다면 가만히 있어보자. 한 평생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꿈은 사는 내내 도전하고 시행착오와 성장통을 겪으며 빚어야 할 생애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들으니 꿈을 정하는 것도 참 큰일이네요. 내가 이 생을 통틀어 빚어낼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잘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시도, 그리고 실패를 겪어야 합니다. 이다지 작가님은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겁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좋아하는 일을 무노동으로 발견하는 게 판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좋아하는 일은 계시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도 실제로 부딪혀보면 내 상상과 다를 때도 많습니다. 때문에 생애 오브젝트를 발견하려면 최대한 빨리 많은 것을 직접 겪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주인공이 성공한 뒤 돌아와서 통쾌하게 복수를 하는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고구마 먹는 장면이나 스토리가 느려지는 부분이 나오면 답답해하곤 합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요새 드라마들은 통쾌한 장면과 빠른 전개가 특징이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많이 다르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순간을 빨리 감기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드라마 속에서 생략된 이야기도 모두 1배속으로 차근차근 봐야 해요. 게임 속의 자동 사냥 기능도 우리에겐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SNS에 전시된 타인의 삶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서 내 현실과 비교를 해봐요. 아직 하이라이트 장면을 맞이하지 못한, 아직 아무것도 아닌 나의 자존감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작가님께서 일기 쓰기를 답으로 제시하셨는데요. 일기 쓰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일기 쓴 지 20년 차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기록하잖아요. 그럼 큰 일을 잘 해내는 나만큼 소소한 일에 집중하는 나도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을 두고도 차별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보면서도 이 점을 많이 느껴요. 말로는 자존감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나를 차별하고 마음에 안 드는 나를 배척하는 식으로 자존감의 평균을 깎아먹고 있더라고요. 큰 나를 사랑하는 만큼 작은 나도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채소를 잘 먹는 나도 일과 공부를 열심히 한 나만큼 소중히 대해주세요. 이게 이다지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일기의 효과입니다. 나타니엘 브랜든의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책을 보면 자존감의 근원은 내면에 있으며 타인이 아닌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자존감과 함께 자주 쓰이는 단어로 자신감이 있는데요. 자신감이 난 이 과제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것인 반면에 자존감은 인간 그대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드라마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반짝거리지는 않죠. 때론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거나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있고 외형은 깔끔해도 속은 골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우려고 하다 보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할 때까지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인생은 하이라이트로만 이루어진 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일기가 효과가 있나 봅니다. 실패한 오늘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오늘도 다 빛나는 내일을 위한 과정임을 매일매일을 기록하는 나 자신은 알기 때문이죠. 어쩌면 스포트라이트 없이도 꾸준히 자신의 일을 하는 오늘의 나가 더 멋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일기보다도 스케줄러를 꼼꼼히 작성하는 편인데요. 사진도 인화해서 붙이고 그날 느꼈던 감정을 여과 없이 쓰기도 합니다. 이룬 성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에는 스케줄러를 쭉 훑어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바빴지? 나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SNS를 보는 대신에 예전에 쓴 일기나 스케줄러 아니면 휴대폰의 사진첩이라도 보는 게 어떨까요? 매일매일을 견뎌낸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이쯤 돼서 제 꿈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책처럼 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긴 힘들지만 저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사람이 돼서 주변 사람들이 고민 상담을 하러 오는 노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전 영화를 보면 고민을 가진 부족민들이 그 부족의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를 찾아가서 막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추장보다는 사람들을 좀 보듬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좋다고 느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움을 전달하는 방식이 팟캐스트라는 형식을 갖게 된 데에는 계기가 있습니다. 한창 야근을 할 때 대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크리에이터가 된 걸 알았어요. 들어보니까 꽤 양질의 컨텐츠를 생성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댓글도 달고 그 친구의 팬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가 완전히 크리에이터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회사의 이름이 박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저에게 자신의 이름이 박힌 컨텐츠를 제작하는 친구는
엄청난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친구를 질투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는 왜 나는 친구의 성장을 축하해주지 못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애써 그 열등감과 자괴감을 지우려고 애썼는데요. 작가님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성장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모두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부정이건 긍정이건 감정은 그 자체로 나를 태우는 에너지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저보다 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왜 나는 저렇게 강의를 잘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열등감은 굉장히 감사한 감정이에요. 진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뭔지를 바로 보여주니까요. 열등감을 통해 나의 순수한 욕망이 강의를 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 안에만 잠겨 있으면 안 되겠죠. 열등감을 에너지로 태워 원하는 모습으로 발전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강의를 잘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버벅거릴까? 하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저 부정적인 정서에 잠기고 끝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만족할 만한 강의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열등감마저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등감을 치열한 강의 연구의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 자신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모습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더라고요. 불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걱정과 불안이 많은 제가 좀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높았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그게 제 장점이 된 거죠. 부정적인 정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이렇게 망했어요 라고 말할지 혹은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오히려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보통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에너지 넘치는 나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나는 흐릿한 모습으로 어딘가에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닌데. 제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한창 그 친구를 질투하던 중 SNS에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열등감과 질투를 기회로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로 여기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과 질투는 없애야 할 것이 아닌 나를 이끌어줄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이 팟캐스트와 오독이 계정을 만들게 되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애써 열등감과 질투를 무시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현실에 만족하기 위해 애쓰면서 그 친구의 성취를 쓴 포도라고 비하하는 여우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이 책을 어떤 분들께 추천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모든 분들께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들은 물론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꿈에 대한 고민은 끝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작가 소개글에서 이 책이 자신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 달려가는 모든 이들이 지칠 때마다 펼쳐보고 힘을 얻는 햇빛과 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라고 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이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는 모든 분들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망설이시거나 고민에 빠지셨을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작가님께서 특히 뒤늦게 꿈을 찾으신 분들께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꼭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팟캐스트에도 함께 실어봅니다. 만약 저와 같은 슬로 스타터가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역사적 주체라는 것을요. 역사라고 하면 흔히 거창한 왕조나 세계적인 사건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개인 한 명 한 명도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통해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말했어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나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현재의 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네. 난 애초에 안 될 놈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찍힌 점이 아닌 시간으로 이어진 선이거든요. 과거의 나는 실수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 만나보지 않은 미래의 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의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실패 한 번으로 점 찍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사라는 시간의 선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러한 선의 감각을 잊지 않고 달려간다면 여러분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짜릿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작가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대한 역사만이 역사가 아니라 제 자신의 과거도 역사가 될 수 있음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팟캐스트에서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다지 작가님께서 꿈을 성취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들도 이 책에 많이 담아주셨어요. 팟캐스트를 듣고 이다지 선생님의 빨간 펜 첨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리고 꿈을 성취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북디저트,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는다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오랜만에 녹음이라 그런지 대본이 평소보다 조금 기네요. 약간 힘이 빡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팟캐스트를 듣고 여러분들만의 해석이라거나 감명 깊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새로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달콤 쌉싸름한 오독오독 북디저트,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을 즐겁게 할 북디저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디저트도 우리 같이 즐겨요.